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전 도심. 배달 노동자들이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에 지열까지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연거푸 물을 마셔봐도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덥다. 기사 한 명이 하루 평균 50건 정도 배달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고장난 곳도 부지기수. 계단을 오르고 나면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더워요. 땀나고. 힘듭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데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집니다. 헬멧 표면 온도를 재보니 50도가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 돌릴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큰 나무 밑에 아니면 아파트 아파트 옆에 그늘 이런 데서 쉬고 있습니다. 쉴 데가 없어요. 대전시 전체에 시가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는 한 곳뿐인데 그마저도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데 계시다가도 사실 좀 쉬시려면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됐지만 배달 노동자 대다수가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특수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휴식도 자율적으로 하라라고 저희는 이렇게 회사로부터 문자를 안내를 받곤 하는데 사실 쉬라고 하는 공고 조치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제반적인 조건,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현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택배 노동자 김우현 씨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빠른 걸음으로 오르내립니다. 배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옷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1년에 여름이라는 게 한 번이긴 하지만 그 한 번이 좀 과하게 말하면 지옥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도 더운데 물건 들고 올라가니까. 하루 많게는 400개에 달하는 택배를 배송하다 보니 제대로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같이 15분 정도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요. 최고 심박수 140을 넘겼습니다. 중강도 운동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잠시 목을 축여보지만 이동 구간이 짧아 에어컨 바람을 쐴 틈도 없이 곧바로 내려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 차량 열기 속에서 교통정리하는 민병도씨의 호루라기 소리가 연신 울려 퍼집니다. 교대 근무도 없이 하루 10시간 차량 열기와 뜨거운 아스팔트를 견디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50분에 한 번씩 휴식을 하고 충분한 수분이나 그런 거 물 같은 거 선풍기 조끼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입고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앉아서 쉴 틈도 없이 물만 잠시 마신 뒤 다시 도로 위로 나섭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외 노동자들은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사투를 벌이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어제 낮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태국 국적 30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밭에서 일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숙소로 향하던 길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해남군의 낮 최고 기온은 33.7도로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온열 질환 사망자로 최종 분류될 경우 올해 전남 광주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 사례입니다. 지난 23일 밤 9시쯤 경남 사천시 논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던 90대 남성 B씨가 이틀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그제 발견 당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추정 사인은 열사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숨지며 경남 지역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고온 환경에 노출이 안 돼야 돼요. 하루 중에도 낮 한 12시부터 오후 2시, 3시 정말 이럴 때는 정말 피해야 되고 정부, 지자체에서 문자 날라오면 그대로 참 따르는 게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301명,
이 가운데 6명이 숨졌고 같은 기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25만 5,876마리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재현입니다. 낮 기온 39도를 넘긴 부산의 한 골목길. 뜨거운 햇빛 아래 최 씨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오릅니다.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가득 맺혔습니다. 키만큼 쌓인 폐지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운데 무더위를 견디며 이만큼 폐지를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2~3천 원 정도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돈도 없지. 외길 좀 죽고 하루 이틀 모자랐다가. 채소를 파는 황순덕 할머니는 파라솔 하나의 의지에 폭염을 버팁니다. 후끈 달아오른 지면 열기를 견뎌야 하지만 쉽사리 장사를 접지는 못합니다. 없이 사니까 나오지. 저쪽 먹고 살라고. 강원도에도 숨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에 달궈진 방 온도는 밤이 돼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들어앉았다. 이제 시원할 적에만 나가요. 땀나면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져. 그러면 안 나가 무조건. 에어컨이라도 달면 좋겠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에어컨 설치하려면 이제 돈도 들고 또 전기요금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두고서 이렇게 그냥 저 선풍기 하나로 사는 거지 뭐. 고령의 야외 노동을 하는 노인들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 온열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만성 질환이신 분들은 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지자체가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냉방용품 제공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